네, 8단원 마지막 시간이고 교과서는 270쪽입니다. 우리가 8단원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학교에서 실천을 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 생활 모습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모습들이 있을 건데요. 자,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어떻게 행동해야 즐겁고 행복한 학교 생활이 될까? 자, 의견을 간단히 써보겠습니다. 자, 1, 2번 그런 내용인데요. 2번을 보면 쪽지에 자신의 의견, 여러분들의 의견 간단히 한번 써봅니다. 지금 여기에 아래 공간에다가 바로 써보도록 할게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학생들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워낙 광범위한 질문이기 때문에 학교 안과 밖에서 그리고 교실에서, 그죠? 복도에서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관련된 일들 또는 선생님과의 관계 등등 혹은 스스로 해야 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한번 적어보세요.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써볼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몇몇 친구들의 의견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몇 개 안 되지만 자, 이렇게 5개의 쪽지를 한번 볼게요. 먼저 노란색을 보니까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안전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친구는. 자, 두 번째 쪽지 옆에 보니까 여기도 역시 안전하게 다니는데 등하굣길에 대해서 썼죠. 등하굣길을 안전하게 다녀야 학교 생활이 좀 행복할 수가 있다. 자, 세 번째는 여기는 준비물을 잘 챙겨와야 한다라고 의견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보라색 쪽지를 보니까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썼네요. 양보하면서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종이에도 친구들과 싸우지 않아야 한다. 자, 이런 의견들이 나왔어요. 여러분과도 중복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르게 생각하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71쪽을 보면 자, 한번 학급의 사정에 따라서 의견을 모을 수 있다면 한번 모아 볼게요. 가장 많이 쓴 의견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 반 친구들이 더 선생님이 앞에서 보여준 5개의 쪽지보다 개수가 더 많을 테니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쓴 의견을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앞에서 보여준 거에 의하면 가장 많았던 것이 5개밖에 안 되니까 중복이네요. 자, 이 두 가지가 안전에 대한 거죠. 비슷한 것끼리 묶어보면 안전과 이 두 가지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문제 그래서 공동 1이니까 자, 나온 순서대로 그냥 쓸게요. 먼저 안전한 생활을 해야 한다. 그리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준비물 잘 가져오기였어요. 준비물을 잘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의견이 더 많다면 이렇게 5번까지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 놓고 나니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쓰려면 이 다양한 의견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겠죠. 내가 가장 많이 나온 의견, 우리 친구들이 여러 명이서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뜻이니까 나는 1번 또는 여기서는 공동 1이니까 2번을 주제로 하겠다.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나의 의견과 일치하는 의견을 가지고 골라서 그걸 가지고 글을 쓰겠다라고 정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가장 적절한 의견이 무엇인지 한번 골라보고요. 그리고 간혹 친구들 중에서는 이 주제, 즐겁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라는 주제와 관련 없는 의견을 썼을 수도 있고 적절하지 않은 의견을 썼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들은 제외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 가지 의견을 골라보세요.
모둠이 같이 글을 쓴다면 지금 우리 272쪽에 나오는 대로 따라서 하면 되고요. 선생님은 각자가 쓴다고, 각자가 개별적인 글을 쓴다고 생각해서 한번 예시를 들어줄게요. 자, 밑에 나오는 이 말들을 좀 참고할게요. 정리가 잘 되기 위해서 방법과 장소에 따라서 좀 나눠서 하면 좋겠다. 그리고 좀 뒷받침 내용들을, 자료들을 모아야 되는데 이런 모은 자료를 정리를 잘 해야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예를 하나 들어주겠습니다. 선생님은 일단 이 세 가지, 앞에서 적었던 세 가지 의견을 다 써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학교 안과 밖에서 어느 곳에서든 안전에 대해서 쓰겠다라고 하면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잖아요. 뒷받침 내용으로 복도에서 뛰지 않기, 위험한 장난하지 않기, 등하굣길에서 잘 살피며 다니기를 찾은 거예요. 이렇게 의견을 더 쓰려고 골라본 거예요. 물론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더 내용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일단 이 정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골라봤어요. 이렇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준비물 잘 가져오는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선택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근거를, 뒷받침 내용을 쓰면 되겠죠.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를 주제로 정하겠다라고 하면 친구와 잘 지내기 위해서 뒷받침 내용으로 사이좋게 지내고 싸우지 않고 서로 공감을 해주고 뭐 양보를 해준다. 네, 양보. 이런 식으로 내용을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의견을 고를 거예요. 책에서는 이렇게 의견을 써서 우리 학급 누리집 게시판에 글을 올린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렇게 글을 올리면 평가에서 댓글을 남겨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설명들 한번 읽어보고요. 학급의 사정에 맞게 활동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봤던 세 가지 의견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이제 글을 씁니다. 자,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완성을 해봤어요. 자, 어떤 걸 골랐죠? 안전하게 생활하자를 골랐어요. 그죠? 안전한 생활을 하자. 그래서 제목도 이렇게 붙여봤고요. 제목, 내용이 드러나게끔 붙여봤고, 자, 우리가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려면 학교에서 안전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이게 선생님의 의견이죠. 그 다음에 이제 뒷받침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먼저 학교 안에서는 복도에서 뛰어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매년 복도에서 뛰다가 다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강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장난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심하게 다칠 수도 있고 친구 사이가 나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학교 밖에서는 등하굣길에서 핸드폰을 보지 않고 주위를 잘 살피며 다녀야 합니다. 주변에 자동차도 많이 다니고 위험한 시설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더욱더 즐겁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예로 들어준 이 글처럼 여러분도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충분히 잘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문단을 구분해서 쓰는 것과, 그죠?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글이 끝나면 아주 더 좋은 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시 자료를 참고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완성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나의 글과 다른 친구들의 글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실제로 즐겁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서 실천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천 계획을 세워서 모든 친구들과 그리고 반 친구들과 함께 잘 실천해 나가자라고 나오는 274쪽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8단원의 마지막 정리 쪽수인데요. 275쪽. 이 부분을 같이 하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자, 되돌아보기라고 해서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 떠올려 봅시다.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우리가 방금 했던 것처럼 잘 쓰는 것도 중요한데 8단원에서는 그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보고 평가하는 내용을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요. 자, 글쓴이의 의견을 평가하는 방법 4가지가 있었는데 빈칸이 하나가 있네요. 그죠? 여러분들이 빈칸을 채워볼 건데 자,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보죠. 첫 번째, 글쓴이의 의견이 주제와 관련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리 글 잘 써도 주제와 상관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두 번째, 글쓴이의 의견과 뒷받침 내용들이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자, 그리고 글쓴이의 의견이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다른 문제를 만들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하나 생각이 나나요? 나머지 하나를 생각해 보는데 힌트는 뒷받침하는 내용에서 어떤 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네,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그죠? 자, 선생님 키워드만 쓸게요. 사실인지, 믿을 만한 내용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를 잘 기억해 두고 8단원을 마무리하고요. 이렇게 의견을 표현하고 적절하게 자신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읽거나 들을 때 평가하는 것이 실제로 생활 속에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8단원을 한번 복습하면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